아마 다들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거예요. 친구가 툭 내일 날씨 어떨 것 같아? 하고 물어보는데 일기예보에서 비 올 확률 60%라고 본 것 같긴 한데 이걸 뭐 100% 확신해서 말하긴 좀 애매한 상황. 비 올 거야 하기엔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몰라 하기엔 좀 그렇고 그럴 때 보통 뭐라고 대답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가 바로 그럴 때 쓰기 딱 좋은 아주 짧지만 의외의 깊이를 가진 일본어 표현에 대한 겁니다. 자연스러운 일본어 가이드에서 가져온 내용인데요. 이 작은 표현 하나를 따라가는 길이 어떻게 언어를 배우는 방식에 대한 생각까지 바꿔놓을 수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저희의 목표는 단순히 다분내라는 표현의 뜻이 아마도라는 걸 아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숨어있는 미묘한 뉘앙스, 이 한마디가 일본어 대화의 온도를 어떻게 바꾸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자료가 왜 이 표현을 하루 한 문장이라는 학습 철학의 대표 선수로 내세웠는지 그 핵심을 짚어보는 거죠. 아마 이 시간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이 이 표현을 언제, 왜, 또 어떻게 써야 할지 완벽하게 감을 잡게 되실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오늘의 주인공 타분내. 발음은 타분내죠. 자료에서는 이걸 아마도, 아마 그럴 거야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시작은 아주 간단하죠. 확실하지 않은 추측. 근데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이건 단순히 I'm not sure 같은 정보 전달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이 불확실성을 표현함으로써 대화에 어떤 공간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공간을 만들어준다. 네. 내 생각은 이런데 100%는 아니야 라고 미리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다른 의견을 내거나 아니면 내 의견에 가볍게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주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단정지어서 대화를 딱 막아버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문을 살짝 열어두는 느낌이네요. 자료에 나온 예시를 보니까 그게 확 와닿아요. 교, 아메가 흐를까나? 오늘 비 올까? 이 질문에요. 네, 거기에 타분네라고 답하는 거예요. 만약 여기서 하이, 흐리마스. 네, 옵니다. 이렇게 로봇처럼 대답했다면 대화가 그냥 뚝 끊겼을 텐데 말이죠. 바로 그 지점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봐야 합니다. 사실 아마도라는 뜻은 타분 이 한 단어만으로도 충분히 전달되거든요. 맞아요. 저도 그게 계속 궁금했어요. 그냥 타본이라고 하면 될 텐데 왜 이 자료는 굳이 뒤에 내를 붙인 형태를 소개하는 걸까요? 이게 그냥 입버릇 같은 건가요? 아니면 뭔가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 건가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자료에서 대화가 훨씬 부드러워진다고 딱 한 문장으로 언급하고 넘어간 부분이 있잖아요. 네네. 사실 거기가 오늘 분석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이 내라는 작은 입자 하나가 이 표현의 성격을 거의 180도 바꿔놓거든요. 이걸 제대로 이해하려면 내가 없는 세상과 있는 세상을 한번 비교해봐야 합니다. 내가 없는 세상이라 상상이 잘 안 가는데요. 만약 상대방 질문에 그냥 탑은 하고 마침표를 찍듯이 대답했다고 상상해보세요. 이건 내 추측을 상대방에게 통보하는 느낌을 줘요. 아마 그럴 겁니다. 끝! 이런 식이죠. 아, 좀 차갑게 들릴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내를 붙이는 순간 문장의 끝이 마침표가 아니라 뭐랄까 물음표에 가까운 말줄임표가 되는 거예요. 탑은 내. 이건 내 생각엔 그런데 당신 생각은 어때요? 라고 은근히 동의를 구하거나 공감대를 확인하려는 시도가 되는 거죠. 와, 그건 생각 못했네요. 단순한 정보 전달에서 관계를 맺으려는 시도로 바뀌는 거군요. 내 생각은 이래, 끝이 아니라 내 생각은 이런데 우리 생각이 비슷하지? 연결, 이렇게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 내를 힘을 더 확실하게 느끼려면 반대 성격을 가진 입자, 요랑 비교해보면 더 명확해져요. 만약 똑같은 상황에서 탑은 요라고 말했다면 어떻을까요? 타분요. 들어본 것 같기도 한데 느낌이 완전 다른데요. 뭔가 더 강하고 확신에 찬 느낌. 바로 그겁니다. 요는 상대방이 모르거나 잊고 있는 정보를 좀 강하게 알려주거나 자기 주장을 강조할 때 쓰거든요. 그래서 탑은 요라고 하면 아마 그럴 거라니까 내 말이 맞아 같은 뉘앙스가 되어버려요. 아, 공감대 형성이 아니라 자기주장 관철이군요. 네, 부드러운 공감대 형성이 아니라요. 똑같은 타분인데도 뒤에 내가 붙느냐, 요가 붙느냐에 따라서 대화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이 작은 한 음절이 말하자면 대화의 사회적 기능을 조율하는 스위치 역할을 하는 셈이죠. 이야, 이건 정말 딥 다이브네요.
그러니까 내는 상대방 쪽으로 방향을 트는 스위치고 요는 나 자신 쪽으로 방향을 유지하는 스위치 이렇게 볼 수도 있겠군요. 정말 흥미롭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겼어요. 네. 방금 내가 동의를 구하고 공감대를 형성한다고 하셨잖아요. 혹시 이걸 너무 많이 쓰면 뭐 영어에서 you know나 right을 남발하는 것처럼 좀 자신감 없어 보이거나 상대에게 너무 의존하는 것처럼 들릴 위험은 없을까요? 아주 예리하고 중요한 질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학습자들이 빠지는 함정이기도 하죠. 결론부터 말하면 그럴 위험이 있습니다. 있군요. 네. 모든 양념이 그렇듯 과하면 음식 맛을 버리잖아요. 내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문장 끝에 내내 내를 붙인다면 당연히 우유부단하거나 좀 어린아이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타분 내의 경우는 좀 달라요. 이 표현 자체가 불확실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죠. 아, 아마도라는 말 자체가 이미 확신이 없다는 걸 깔고 들어가니까 거기에 동의를 구하는 네가 붙는 게 아주 자연스러운 조합이 되는 거군요. 오히려 솔직하게 들릴 수도 있겠네요. 나도 확실하진 않은데 같이 한번 생각해 볼래? 이런 느낌으로요. 바로 그겁니다. 불확실성이라는 맥락이 내가 가질 수 있는 잠재적인 단점을 상쇄하고요. 오히려 겸손함과 협력적인 태도라는 장점을 극대화시켜주는 거죠. 이게 바로 타분내가 아주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인 표현인 이유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내일 역할이 완벽하게 이해됐어요. 그리고 자료에서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을 짚어주는데 한국어의 아마, 아마도와 느낌이 거의 같다는 부분이에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걸까요? 이건 뭐랄까 언어학습의 지름길을 알려주는 것과 같아요. 보통 외국어를 배울 때 가장 어려운 게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외운 다음에 그 단어에 붙어있는 문화적, 감정적 뉘앙스를 따로 또 배워야 한다는 점이거든요. 맞아요. 그 간극 메우는데 시간이 엄청 걸리죠? 네. 단어는 아는데 언제 써야 할지 몰라서 입 밖으로 안 나오는 경우가 태반이고요. 괜히 썼다가 무례하게 비칠까 봐 걱정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자료는 딱 말해주는 겁니다. 타분내는 그럴 걱정할 필요 없다고. 당신이 한국어에서 아마도 라는 말을 쓸 때의 그 표정, 그 목소리 톤, 그 망설임과 추측이 섞인 느낌을 그대로 가져와서 소리만 타분내로 바꾸면 된다는 거죠. 와, 이건 완전히 새로운 감각을 배우는 학습의 과정이 아니라 이미 가진 감각에 새로운 이름표를 붙이는 치환의 과정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학습의 심리적 장벽을 극적으로 낮춰주는 아주 강력한 조언인 셈이죠. 학습이 아니라 치환이다. 이 말이 확 와닿네요. 그러니까 이미 내 안에 있는 서랍에서 아마도라는 감각을 꺼내서 거기에 타본네라는 스티커만 딱 붙이면 되는 거군요. 이러면 정말로 자료에서 말한 것처럼 바로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능해지겠네요. 제 경험을 하나 말씀드리자면요. 저도 일본어를 처음 배울 때 자꾸 딱딱하게 다봉이라고만 대답하는 버릇이 있었어요. 그러다 한 번은 일본인 동료가 아주 조심스럽게 가끔 좀 단정적으로 들릴 때가 있다고 귀띔을 해주더라고요. 아, 정말요? 네, 충격이었죠. 저는 그냥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그날 이후로 의식적으로 네를 붙이기 시작했는데 정말 대화의 분위기가 눈에 띄게 부드러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건 교과서에서는 절대 배울 수 없었던 살아있는 지식이었죠. 와, 실제 경험담까지 들으니까 더 확실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슬슬 이 논의를 더 큰 그림으로 확장해 볼 시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의 표현을 깊게 파고들었는데 이 자료가 정말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단순히 타분네라는 표현 하나에 그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이 자료의 진짜 핵심 철학으로 넘어갈 차례입니다. 자료 후반부에 나오는 하루 한 문장 가볍게 꾸준히 이어가 보세요. 이 문장은 단순한 응원이 아니라 이 자료가 제시하는 학습 방법론의 요약본입니다. 그리고 타분내는 그 방법론이 왜 효과적인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증거, 일종의 케이스 스터디인 셈이죠. 케이스 스터디라? 그러니까 타분해를 통해 이런 식으로 공부해야 한다는 걸 보여준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타분해는 배우기 쉽고 외울 것도 거의 없죠. 하지만 실제 대화에서 사용 빈도는 매우 높고 대화의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바꾸는 효과는 엄청납니다. 아, 즉,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소위 가성비가 극대화된 표현입니다. 이 자료는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외국어 유창성이란 과연 5,000개의 단어와 복잡한 문법 규칙을 머릿속에 다 외워야만 도달할 수 있는 경지일까? 어쩌면 아닐 수도 있다는 거군요.
오히려 이런 타분해처럼 작지만 강력한 그런 핵심 표현들을 얼마나 능숙하게 사용하느냐에 달린 문제일 수도 있다는 말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유창함이란 단순히 정보를 나열하는 능력이 아니라 대화의 흐름을 만들고 관계를 조율하는 능력에 더 가깝거든요. 그리고 그 능력은 대부분 이런 타분해 같은 관계지향적 표현 혹은 소셜 윤활유 같은 표현들에서 나옵니다. 이 자료의 숨은 주장은 이거예요. 방대한 단어 암기에 시간을 쏟기보다 이런 고효율 표현 50개 정도를 먼저 완벽하게 마스터하는 것이 유창함으로 가는 훨씬 빠른 길일 수 있다는 거죠. 와, 그건 정말 언어학습에 대한 관점을 완전히 뒤집는 이야기네요. 거대한 산을 정복하라는 등산가의 관점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길목들만 콕콕 집어서 연결하는 탐험가의 관점이랄까요? 가볍게 꾸준히라는 말이 이제야 다른 의미로 들립니다. 단순히 조금씩 오래 하세요가 아니라 가장 효율적인 것부터 가볍게 시작해서 꾸준히 쌓아가세요. 라는 굉장히 전략적인 조언이었군요. 맞습니다. 매일 무거운 역기를 드는 게 아니라 작지만 아주 중요한 스트레칭을 매일 하는 것과 같죠? 당장은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면 몸의 유연성과 전체적인 균형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처럼요. 그 작은 조약돌 같은 표현들이 모여서 어느새 대화라는 강을 건널 수 있는 튼튼한 징검다리를 만들어지는 겁니다. 좋습니다. 작은 표현 하나로 시작해서 언어학습의 본질까지 정말 깊은 대화를 나눈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나눈 내용들을 청취자분들이 확실히 가져가실 수 있도록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오늘 분석의 핵심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타분내는 아마도라는 뜻을 넘어 불확실성을 표현함으로써 대화에 여지를 주고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드는 아주 유용한 표현이라는 점. 둘째, 이 표현의 진짜 힘은 마지막 음절 내에 있다는 것. 이 내는 단순한 어조를 넘어 상대방에게 공감대를 형성하고 대화를 연결하려는 사회적 스위치 역할을 한다는 걸 요와의 비교를 통해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이 자료는 타분내를 예시로 들어서 고효율 표현 중심의 스마트한 언어학습법을 제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방대한 양에 압도되지 말고 작지만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표현부터 가볍게 꾸준히 공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연스러운 유창함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깊은 통찰을 얻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타분내라는 표현을 해부해 본 것처럼 지금 여러분이 쓰는 언어 속에도 이런 소셜 윤활유 역할을 하는 표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게 한국어든 혹은 여러분이 배우고 있는 다른 어떤 언어든 말이죠. 예를 들면 한국어에서 대화를 시작할 때 어색함을 깨주는 그건 그렇고 라거나 상대방의 말에 부드럽게 동조하는 하긴 그러네요 같은 표현들, 혹은 영어의 I guess, 나 well 같은 표현들이 비슷한 역할을 할 수 있겠죠. 여러분의 언어 세계에는 대화의 물꼬를 트고 분위기를 따뜻하게 데워주는 그런 마법 같은 표현이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 표현 하나를 의식적으로 사용했을 때 여러분의 대화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관찰해보는 건 어떨까요? 정말 좋은 질문이네요. 결국 언어를 배운다는 건 내 세계와 다른 사람의 세계를 연결하는 기술을 익히는 거니까요. 오늘 이 시간이 그 기술을 연마하는 데 작은 힌트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자료의 마지막 인사를 빌려 저희도 마무리하겠습니다. 맞다 하시다.